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부터 구글 딥마인드의 날씨 예측 영상에서 다룬 홍익인간 딥러닝 기술까지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도장 깨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 상상해봅시다. 인공지능이 극단적으로 발전했을 때 사람의 말은 물론 목소리부터 행동 양식까지 따라하는 경우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 것인가? 이는 먼 미래가 아닌 현실입니다. 2018년 구글에서 발표한 듀플렉스 서비스에서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합성한 목소리로 실시간으로 음성을 합성하여 헤어샵이나 레스토랑에 전화해 예약에 성공하는 걸 보여주기도 했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도루마무와 거래를 하는 대신 앨런 튜링이라는 역사적인 인물로 등장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앨런 튜링은 컴퓨터의 초기 구조를 만든 컴퓨터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비운의 천재인데요. 그는 1950년에 벌써부터 컴퓨터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분하기 위한 테스트를 제시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이 행동하는 것처럼 동작하여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다면 이는 거의 인간과 흡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70년이 지난 지금 튜링 테스트는 당신은 로봇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로그인하거나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귀찮아서 넌더리가 나는 바로 이것. 신호등을 선택하라고 할 때 애매한 위치의 사진을 누를지 말지 엄청나게 고민하게 되는 바로 이것. 이 녀석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1999년 11월 미국 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었죠.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가장 떠는 대학원을 가진 학교, 당신의 원픽을 투표해주세요. 댄서크루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노제씨가 반드시 본선 진출을 하길 바라며 가족, 친구 휴대폰을 싸그리 모아 투표를 해대듯이 컴퓨터 과학 대학원 킹왕짱 투표 역시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IP 주소를 기록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 멜론 대학교 학생들은 컴퓨터 과학 최고라는 명성에 걸맞게 IP 주소를 회피하여 투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표 조작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루 만에 급격히 상승한 카네기 멜론 대학. 이에 빠기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학생들은 다음날 MIT가 최강이라며 자동으로 투표하는 프로그램 봇을 만들어 맞불을 놓았죠. 최종 투표 결과 카네기 멜론 대학은 21,032표, MIT는 21,156표, MIT 승리.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으로 투표한 두 학교의 민망한 승리 뒤에 다른 대학들은 1000표도 되지 않았죠. 20년도 더 지난 이 일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이렇게 웹상의 여러 컴퓨터를 자동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보안이 취약한 컴퓨터에 침입하여 무한한 액션을 취하는 로봇 프로그램을 줄여서 흔히 봇이라고 하는데요. 1분 만에 수백 개가 넘는 회원가입을 할 수도 있고 가끔 제 인스타그램이나 안달공학 댓글에서도 달리는 이해할 수 없는 댓글들처럼 똑같은 댓글이 반복적으로 달리게 되기도 하죠. 이런 일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당선시켜 주신다면. 그래서 사람과 로봇을 구분하는 수십 년 전 튜링 테스트가 21세기가 되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Completely Automatic Public Turing Test that Computers Human Support. 줄여서 캡차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한글로 번역하면 완전 자동화된 공개 튜링 테스트라는 말인데요.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마구 접속해대는 자동봇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특정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가끔 볼 수 있는 녀석이죠. 목적은 단 하나. 지금 웹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것이 실제 사람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봇인지를 테스트하여 사람만 접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초기 개발된 캡차 중에는 먼저 옆반 친구가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노트의 글씨체가 너무나도 더럽고 지저분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런 악필은 물론 다양한 서체를 웬만하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합니다. 텍스트 캡차의 경우 어지간하면 인간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리 비틀고 저리 기울인 문자가 무엇인지 테스트하는 것이죠. 또한 소리를 듣고 맞추는 테스트도 있는데요. 오디오 캡차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난독이 심하신 분들을 위해 대체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캡차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에 처해집니다. 2010년대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1000개의 캡차를 사람이 일일이 풀어내면 $2를 지급하는 캡차 공장이 운영되어 풀어낸 정답지를 가지고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음성인식 기술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 강화학습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이 이미지나 소리를 마치 인간처럼 해석이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죠. 일반적으로 캡차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초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이 하루에 한 번 캡차 문제를 푼다면 5억 초, 그러니까 15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다름없죠. 이 잃어버린 15년을 어떻게 가치있게 쓸 것이니. 그러다가 리캡차가 개발되었습니다. 1999년 컴퓨터과학 대학원 투표 사건에서 캡차 시스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린 카네기 멜론 대학교. 그런데 바로 그 학교에서 새로운 형식의 캡차를 만들었고 2009년에 구글이 판권을 사면서 커진 캡차를 다시 보다 리캡차. 일반적인 텍스트 캡차와는 달리 오래된 책에서 나온 글자들을 이용한 구글의 리캡차는 항상 이렇게 서로 다른 소스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두 개를 보여주는데요. 한 단어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거지만 다른 하나는 사실 컴퓨터조차 헷갈려서 해석을 포기한 거라 서버 역시 정답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의 도서를 스캔하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서 컴퓨터가 글자를 알아서 인식하여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고서를 스캔하면서 해석하던 도중 실패한 단어들을 쫙 모은 뒤 이렇게 리캡차 시스템에 재활용하게 되면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했던 글자까지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입력해주면서 보안 문제와 고문서 복원 작업을 동시에 시키는 미친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한계를 맞춘 사람은 다른 하나도 정확히 맞출 거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이 방식을 통해 복원된 고문
고문서 단어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10명 모두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면 고문서 번역에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하루에 입력하는 약 1억 개의 단어로 1년에 250만 권의 책을 해독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구글은 리캡차에서 더욱 진보된 노캡차 리캡차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 복잡한 문제를 풀 것도 없이 체크만 하면 내가 로봇이 아님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노캡차는 체크를 하는 것 자체로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안이 허술해질까봐 구글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체크를 할 때까지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동작이 사람처럼 움직이는지 분석하거나 IP 정보나 인터넷 접속 시 기록으로 남는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크박스 클릭 후에도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사진을 활용한 테스트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중 어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진만을 고르라고 한다거나, 한 사진을 3x3이나 4x4로 쪼갠 뒤 특정 사물이 포함된 사진 조각을 선택하라는 문제를 냅니다. 가끔은 이렇게 애매하게 사물이 걸려있으면 선택할지 말지 참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트를 시행했을 때 주로 선택하는 답들을 모아놓은 뒤 이와 같으면 통과시키는 방식이라 구글 인공지능도 답을 확정적으로 정해놓기보다는 터무니없는 곳을 찍지만 않으면 통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 애매한 경우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버리면 되니까요. 사진을 활용한 노캡차의 경우에도 구글은 인공지능 딥러닝 개발을 할 때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고양이나 개를 구분하기 힘들거나, 이렇게 개인지 빵인지 인공지능이 구분하지 못할 때 사람이 선택한 정답지를 활용하여 학습을 했던 것이죠. 최근에는 체크박스를 클릭하거나 사진조차도 볼 필요 없이 알아서 구분해주는 버전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노캡차에서 활용한 마우스 커서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경우나 그동안 인터넷 활용 정보를 통해 악성 댓글을 단 흔적을 찾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 뒤 이 점수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방법이죠. 이러한 21세기판 튜링 테스트인 캡차가 만능 테스트는 아닙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보시 테스트를 통과하기도 하고 구글의 리캡차를 우회해버리는 일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점점 더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순간, 이를 대체하는 신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온라인 투표는 물론 영화 개봉만 하면 평점을 올리는 댓글 알바나 리뷰 조작까지 우리 일상까지도 위협이 되는 이 시기, 점차 자동 해킹 로봇에 대한 방어 방법에 대해 세상의 많은 개발자들은 더 스마트한 기술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무서운 건 감정을 쏙 빼버린 채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지치지도 않고 무한히 반복해버리는 것에 있죠. 이제는 감정까지도 페이크로 표현하는 로봇의 등장에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영화 허가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자친구와 깔깔깔 웃고 여자친구와 라면도 같이 끓여 먹다가 영화 엑스마키나에 나온 멋지고 쩌는 로봇이라면 그래도 가상은 아니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 싶다가도, 그 사이 제 개인정보와 제 돈이 다 털려버릴 수 있다는 위협에 새벽 1시 로봇 여자친구에 대해 다시 한번 철학적인 사유를 해보고 있는 로봇 오히려 좋아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